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오늘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4대 종교 기도회가 열리고 오후 3시부터는 추모 행진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방지 대책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오늘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내놓은 인파 안전관리나 디지털 기반 위험 예측 등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은 모두가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지향하고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며 민주당에도 정쟁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는 태도는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며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극우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는 버선발로 달려나가더니 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행사에는 가지 않겠다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참사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면서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추모대회를 정치 집회로 낙인 찍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직후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정쟁만 반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은 여야 이견 속에 본회의 문턱도 못 받고 대부분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정치권은 고개 숙여 사과하며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안전망,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보는 필요가 있겠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도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곧이어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안전보안부 만드는 문제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은 어디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대응과 법무부의 마약범죄 수사 강화 조치 때문에 안전대책이 허술해졌다고 정부에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정부를 엄호하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논란을 들고 나와 맞불을 놨습니다.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에 그리고 그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연한 15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 줄 압니까? 55일이란 시간을 들였지만 희생자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지도 못한 채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아빠로서 우리 지안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요. 이태원 참사를 고리로 한 여야 힘겨루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정작 제일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며 본회의장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자 불명 행사에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야 심사하겠다며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정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족했던 이 진상을
규명해내고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똑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은 이제라도 1년 전 했던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재난들.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충격과 공포, 나아가 전 국민적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지금의 우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고전적인 과거의 재난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자연재해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익히 익숙하거나 또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재난들이 주가 됐다면 최근 들어서의 여러 가지 재난들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 또 이를테면 피해 유형이나 또 원인 자체도 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유형들도 사실은 신종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 또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나 그런 어떤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선진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에 있는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재난에 대한 것들을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한두 명이 그 어마어마한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거의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한 임시 제방을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원인이었고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책과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재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바뀌면 해보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재난부서는 의욕이 안 생기는 부서예요. 봄에는 산불, 여름은 비, 가을은 태풍, 겨울은 대설, 거기에다 각종 질병들. 수백 명이서 하는 일을 도에서는 수십 명이서 하고 시군으로 가면 서너 명이서 하는 거죠. 감당 못해요, 그 일을. 태풍 와도 집 부서지고 뭐해도 사람만 제발 안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근무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담당자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경험입니다. 희망과 열정을 갖고 들어왔다가 도저히 여기서 더 못 버티겠다 이제 번아웃이 되면서 그만두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죠.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국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모두 791명, 30만 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 수를 고려했을 때 0.25%로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의 방재안전직 채용 현황을 보면 채용은 줄어드는 반면 퇴직은 늘어나고 있어 인력난이 가속화될 예정인데요. 더욱이 전체 소속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31시간인데 비해 재난 담당 공무원은 45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재난 담당 공무원이 1.5배 더 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참사가 발생하면 윗선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만 징계받는 것이 현실. 정부도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재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자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책임자로서의 갈 수 있는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직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갖춰서 오히려 높은 직급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책임지고 또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재난안전 담당자는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인력입니다. 인력 충원과 권한 강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보수당 텃밭인 영남의 스타 의원들은 서울과 같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 등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이른바 영남 물갈이론을 둘러싼 내홍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선 영남에 인지도 있는 의원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해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며 영남의 스타 의원들은 서울로 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구 4선의 김기현 대표와 대구의 우선 주호영 의원을 스타로 지목했습니다. 지도부 험지 출마도 좋은 생각이라며 영남 쪽에선 쉽게 당선되니까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당은 당 4역으로 불리는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가운데 3명이 영남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지만 소속 의원 111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56명으로 절반이 넘는 국민의힘에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영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현실성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무리 다선이라도 수도권 주민 입장에선 낙하산이나 마찬가지다. 차출 제안을 수용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란 말들이 나왔습니다. 험지가 아니라 아마 사지로 내모은 걸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은 혁신이 1호 논의안 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징계 해제를 내세운 데 이어 이 전 대표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효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직접 아마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혁신이발 험지 출마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효한 혁신이가 2달 동안 당 쇄신과 통합이란 과제를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인효한 혁신위원장은 당내 화합을 위한 징계 해제, 이른바 대사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등이 반발한 것을 두고 마음을 녹이려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 혁신위원장은 앞서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표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은 징계 해제를 1호 안건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당에 들어와야 한다며 자신이 하자고 밀어붙였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지난 금요일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공천과 당 내홍 등에 더 쏠리면서 총선 앞 맹탕 국감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 같은 국감 스타의 등장, 올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에 띈 건 국감장 곳곳의 빈 좌석, 여기에 국감 단골 손님인 고성과 막말 역시 어김없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얘기 들으세요. 들어요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여당 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태도가 뭡니까? 일을 빗다하지 마십시오. 네. 맹탕 국감의 가장 큰 이유, 반년도 남지 않은 총선이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지지층 입맛에 맞춘 이른바 총선용 공세와 전국 주도권 다툼에 여야 모두 더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전 현 정권 대리전 양상 충돌이 심심치 않게 빚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왔는지 기가 찹니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일 수밖에 없다. 망신주기 감사다.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기싸움이 펼쳐진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손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아니 왜 야당만 얘기하냐는 거지.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지금은 그거는 내 얘기할 게 아니죠. 여기에 국감 전후 여의도 지형 변화는 부실 국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이 터져나오며 수습책이 더 관심을 끈 국민의힘. 이 민주당 역시 이재명 체포한 가결 여파가 계속돼 이 친명과 비명, 집안 단속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에 반영치 않는다는 제1야당 방침까지 정해지며 이 야당의 시간이라 불리는 국감에서 결정적 한 방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박한 평가만 남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이 국감이 또 우리 당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호하는 여당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평가할 첫 무대가 될 거란 기대로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 이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만 반복하면서 어느 때보다 힘 빠진 전투로 기록될 거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해 대선 전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에 대한 가짜뉴스 규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중동 등 유력 종이신문의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심위 스스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방심위의 입장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있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보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대한 방심위 심의는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권한 없는 위법한 조처를 했다. 심의 기준이 자의적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에는 뉴스타파뿐 아니라 조선과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신문사의 인터넷판 기사도 포함되는데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이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시죠?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고. 큰 신문들은 자체 심의 제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류 위원장은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는 인터넷에 떠도 안 한다? 이거는 엄청난 권력 남용이에요. 이제 그런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체 또 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신문도 심의 대상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온라인에 특별히 그런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 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뒤 인터넷 신문 단체와의 간담회에선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유규제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더니 또 일주일 뒤 국정감사에선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도 진짜 심각한 허위 조작 컨텐츠를 한다면 그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에 뭐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위원장이 답변한 대로 종이신문 인터넷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아직 완전히 논의가 끝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가 종이신문 기사를 두고 한 번도 없었던 심의에 나서겠다고 통보할 경우 신문사들이 이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종이신문의 인터넷 기사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판정은 보류하겠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본격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헤르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소셜미디어로 배포한 영상에서 오늘 우리는 전쟁의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마스 해체와 국경 확보, 인질 송환을 위한 노력 등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하고 강력한 포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할레비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방어선을 안정시키고 공격을 감행해 적군 수백 명을 사살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면서 가자 지구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하마스와 하마스의 범죄 행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의 공습을 강화하는 등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에게 철수령을 내렸고 독일은 확전 우려에 중동에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레바논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면서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행이 닥칠 경우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아이들에게 표식을 하는 등 가족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류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난민촌 텐트 안에서 40살의 알리 다바 씨가 딸들의 팔에 흰색과 파란색으로 엮은 실을 묶고 있습니다. 이어 실이 묶인 팔목 부위를 하나하나 휴대전화에 담습니다. 평소 같으면 멋부리기 장식용일 이 실팔찌가 이 가족에게는 슬픈 운명을 대비하기 위한 표식이 됐습니다. تقدرش تعرف هذا من هذا مين هذا من هذا لو سمح الله تقطع واعرفهم انهم ايش المهم لحمهم شغلات زي كذا اعرفهم من العلامات هذه. 9 아이들의 아버지인 다바 씨는 공습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가자시티에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둘로 나누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온 가족이 실팔찌를 한 뒤 아내와 4아이는 가자시티로 돌려보냈습니다. حطينا هذه العلامة مثلا هان احنا مثلا استشهدنا امي تعرفنا واذا مثلا اخواتي استشهدوا غادة بابا يعرف انه اخواتي وامي. 가자 지구에서는 이처럼 어린이들 팔목에 실을 묶거나 문신 표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죽음 이후 시신이라도 찾기 위한 표식은 죽음이 일상화된 전장의 참혹함을 여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취재 중 사망하는 언론인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기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로이터와 AFP 통신에 우리는 당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로이터와 AFP는 이스라엘군에 기자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백신 1차분이 해외에서 도착해 오늘부터 본격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내에 비축된 서울 럼피스킨병 백신 54만 마리분이 소진된 가운데 어제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터키산 백신 127만 마리 분량이 도착했습니다. 럼피스킨 발병 지역인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강원 지역에 배분되는 백신은 50마리 이상 농장은 농장주가 또 50마리 미만의 농장은 백신 접종반이 접종합니다. 정부는 내일 60만 마리분, 또 모레 213만 마리분을 추가로 들여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400만 마리에 모두 접종할 계획입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초등학생 독감 의심 환자가 최근 60%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18.8명으로 전주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사이가 50.4명으로 전주보다 58% 늘었고 13세에서 18세 사이도 39.9명으로 30.4% 증가했습니다. 특히 환절기와 지난달 개학 이후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추석 연휴 뒤 주춤하는 듯 하더니
초등생과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다시 급증한 겁니다. 독감과 함께 콧물, 두통,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 유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1,073명으로 전주보다 23.1% 늘었습니다. 마스크를 지금은 강요하고 있지 않지만은 밀집된 곳을 다녀온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요하긴 해요. 소아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병이 있는 경우는 꼭 접종을 해야 되고요.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달부터 지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불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 적자 탈출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에 매출 9조 원, 영업손실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보다 매출은 24% 늘었고 적자폭은 38%가 줄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극심했던 다운턴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지난 1, 2분기 때 반도체 부문 적자가 각각 4조 원 중반대에 달했으나 3분기엔 3조 원대로 적자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메모리 감산이 효과를 거둬 단가가 상승한 게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재고가 좀 줄어들고 덕분에 단가도 안정화되고 그 영향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조금 개선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 메모리 고정 가격은 지난 7월 1.36달러 이후 추가 하락을 멈췄고 현물 가격은 8월에 1.4달러를 찍은 뒤 이번 달엔 1.5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에 D램 가격이 3에서 8%, 낸드는 8에서 13%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I 열풍으로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실적 개선의 청신호입니다. 특히 고대역 메모리 HBM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어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데 세계 HBM 시장은 올해 20억 달러에서 내년 33억, 후년엔 49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올 연말과 내년에 PC와 스마트폰, 서버 등 수요 환경이 개선돼 돌발 변수만 없다면 내년 1, 2분기에는 반도체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이달 넷째 주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1.5원 내린 1리터에 1,763.5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4.8원 내린 1,684.5원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 영향은 통상 2주 정도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면제 특례 제도입니다. 경기도가 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규제 문턱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입니다. 버스 유리창에 디지털 사인지를 이용한 영상 광고를 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5개 광고물법상 교통수단에 유리창 광고를 하거나 전기 발광 조명을 사용하는 건 모두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도태될 위기에 처하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관련 부처로부터 특례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컨설팅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요. 아마도 제가 했으면
뭐 1년, 10년이 걸려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치는 폐플라스틱을 한꺼번에 투입해도 AI 로봇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알아서 척척 분류해줍니다. 기존에 하나씩 넣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분류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업체는 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하려 했지만 현행 폐기물 관리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역시 경기도의 도움으로 AI 로봇을 활용한 폐기물 수집 서비스도 폐기물 처리 신고 후 사업이 가능하다는 특례를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한 건수는 108개 기업 127건에 달합니다. 현장에 가서 일단 직접 만나보고요. 적극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거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혁신적인 기업이 경기도에 좀 더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고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어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시간 1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오후 5시 50분쯤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휴대전화도 제출했다며 앞으로 조사 때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진행한 이 씨의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이 씨의 차량과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혐의 경찰 고소가 잇따르자 경찰이 사건을 한 곳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전 씨 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됐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가뜩이나 높은 금리가 더 오르면서 주택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잔금 마련이 안 돼 입주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아파트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는 데다 대출마저 어려워 이번 달 말까지 지급해야 할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매로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부터 먼저 했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석 달 안에는 팔리지 않을까 싶어서 계약부터 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집을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한 것도 생각보다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A씨와 같이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사례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영향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축소 영향이 큰 것 같고 대출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하니 시장에 매물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 문의가 또 끊긴 상황이라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측정한 지수인 주택가격심리지수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납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낮아질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건데 울산의 매수 우위 지수는 9월 말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고금리 유지 기조가 이어지면서 울산의 주택거래 시장도 위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농산물 유통업체 직원이 다른 중간 유통업자와 짜고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몰래 빼돌려 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무려 6년 동안 1,800여 차례에 걸쳐 농산물 14억 원어치를 훔쳤는데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한 농산물 유통업체.
배달 직원인 50살 A씨는 이 업체에서 상습적으로 양파와 오이 등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훔친 횟수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1,850차례가 넘습니다. 액수로는 13억 8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드는 등 A씨 씀씀이가 커진 것을 수상히 여긴 업체 대표 측이 수개월 동안 미행한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약간씩 선택한 게 있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경쟁하고 말이지 이렇게 크게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A씨는 중간유통업자 54살 B씨 부부로부터 훔칠 물건 목록을 문자 메시지로 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배송 차량으로 농산물을 빼돌렸습니다. A씨가 훔친 농산물을 갖다 놓았던 창고입니다. B씨 부부는 이렇게 넘겨받은 농산물을 거래처에 판매했습니다. 피해 업체 대표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믿었던 직원 A씨와 단골 B씨 부부의 절도 행각을 지켜보며 속병이 날 만큼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B씨 부부는 피해 업체 대표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직원 A씨와 유통업자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불구속 기소한 B씨 아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 신길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서울 항공기가 이륙 후 조류 충돌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예정 시간보다 5시간 정도 늦은 밤 11시 50분쯤 도착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주의 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멈추면서 탑승객 22명이 약 20분간 공중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놀이공원인 경주월드에서 수직 낙하 롤러코스터인 드라켄이 궤도 상단에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2명이 20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롤러코스터 수동 운행을 통해 승강장에 내려졌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은 50여 년 전에 발사된 아폴로 17호인데요. 당시 우주인들이 가져온 달 표면 암석을 최근에 분석한 결과 달의 나이가 적어도 44억 6천만 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4천만 년 더 많은 것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류는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모두 6대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안착했고 12명의 우주인이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마지막 탐사선은 지난 1972년 발사한 아폴로 17호. 당시 달에 내린 2명의 우주인은 월면 차량으로 약 36km를 달리면서 달 표면의 암석을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지구로 가져온 110kg 정도의 흙과 바위 샘플 가운데 일부는 후대 연구를 위해 보관됐는데 최근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달의 나이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4천만 년 더 많은 44억 6천만 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달 샘플에는 작은 지르콘 결정이 포함돼 있었고 분석 결과 이 광물은 44억 6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used the atom probe. Basically, we counted the atom position one by one to see where they are. Then we confirmed that the age of the mineral was authentic. 달은 마그마가 굳으면서 표면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물은 마그마가 식은 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르콘의 나이보다 달의 나이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달이 지구의 자전과 자연현상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초기 생성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on has a very stable environment. It can record very ancient impacts or some other events
on the Earth-Moon system. So it's a key recorder of a lot of events that were not recorded on Earth. 내후년엔 미국 유인 탐사선인 아르테미스 3호가 반세기 만에 다시 달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폴로 이후 50년간 축적된 인류의 과학이 달의 남은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정신을 잃습니다.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아찔한 상황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 쇼크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당뇨 환자는 꾸준한 혈당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혈당 센서입니다. 무게 14mg, 길이가 1mm 이하인 미세 바늘에 금으로 된 본체가 붙어 있습니다. 유연하고 얇은 기판 위에 피부 접착제와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젤 전해질을 코팅한 것입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광 패턴 기술을 응용해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센서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원하는 부위에만 그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이를 마이크로 니들 센서에 적용을 해서 아예 하나의 제품으로. 자외선을 이용한 이런 공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 뒤에 완성된 초박막 혈당 센서입니다. 연구진이 이 센서를 쥐의 피부에 부착한 뒤에 4시간 연속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20분마다 쥐의 피를 뽑아 측정한 혈당 수치와 센서에서 연속으로 측정된 혈당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매번 침을 찔러야 되는 불편함과 그런 혹시 모를 또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몸 안에 착용감이 없이 연속적으로 어떤 당을 측정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환자들의 그런 삶의 질이나. 연구진은 초박막 혈당 센서와 비슷한 두께의 통신 장치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가 매번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 센서만 피부에 붙이면 2주 정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디바이스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에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던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년들이 개봉합니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정재영 감독의 실화 3부작 완결편으로 정의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 사건 진범이요.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 전북 삼리의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3명의 아이들. 이듬해 부임한 황준철 수사반장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재수사에 나서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방해로 진상규명에 실패합니다. 16년 뒤 다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나타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정지영 감독이 1999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권력의 폭력과 정의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범인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비단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들은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경구 배우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거대한 공권력에 맞서는 형사 역을 맡아 영화보다 잔인했던 현실을 펼쳐냅니다. 법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악용이 돼서 그들에게 칼로 왔을 때 파헤치고 밝혀서 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엄마는 언젠가 꼭 영원히 만날 수 있어. 엄마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시우는 9살이 되던 해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숨쉬었던 제주도 자연 속에서 시우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연필을 꾹꾹 눌러 시를 씁니다. 약속이란 시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시우야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를 영감을 받아서 쓴 시가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합니다. 영화 감독인 아빠가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시를 통해 상실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두 사람의 일상을 담담하게 표현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아침엔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1도인데요. 낮에는 서울이 21도, 광주가 2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겉옷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곳곳에 안개가 심합니다. 현재 춘천은 무려 1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오전까지 안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6.9도, 대구가 7.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21도, 부산도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도 예년보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